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1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어서 우리 법인조정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이고 전자부품을 생산, 제조, 도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5년 결산 법인입니다. 법인 조정 메뉴를 이용을 할 거니까 우리 회사를 바꿔야죠. 고려산업으로, 여기 노화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당 누르셔서 고려산업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산업으로 변경하시고 법인 조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예상해드렸던 문제들 중에 하나, 둘, 세 개나 나왔네요. 그쵸? 그렇게 돼 있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는 전 이번 시험에는 조금 반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바뀐 게 몇 달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돼서 이 변경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 문제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세무조정 각 건별로 세무조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네. 그러면 자동차세 내야 되고요. 벌과금 안 되겠죠. 그쵸? 네. 손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법인 지방소득세 안 되죠. 재산세 맞고, 사업소 맞고, 회사부담금 맞고, 벌금 안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일반 회비니까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 게 맞죠. 세금과 공과는 뭐 계속 여러분들이 업무상 필요한 거다, 기본적인 거 다 암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들어가시면 그냥 불러오기, 엔터 치시면 그대로 나와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벌과금, 송금불산입이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송금불산입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법인 지방소득세도 1번, 그 다음에 교통사고 벌과금 1번, 이렇게 손불 3개. 그리고 우리 여기서 조정등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등록 건별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건별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관세법 위반 벌과금. 그러면 9만원. 다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지방 소득세 127만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금. 벌과금은 업무랑 관련이 됐든 안 됐든 무조건 30만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분명히 반드시 건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건별로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저장 버튼도 눌러주셔야 되고, 여기서 건별로 각각 세무 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업무용 승용차 6천만 원에 취득했고 8천만 원 미만으로 번호판 부착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전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주행일지 작성한다 그랬고요. 총 주행거리 나와 있고 감가상각 한도초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런데 기본적인 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법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승용차 등록부터 실행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승용차 등록. 그랬더니 승용차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불러오기 해주시면 불러와지죠. 그렇죠? 네. 불러와졌고, 이제 순서대로 우리 총주행거리서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주행거리 4만. 업무 32,000, 80%고요. 취득가액은 6천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200만 원이 있고요. 그쵸? 감가상각비 1,200만 원. 그 다음에 유류비 700, 보험료 150, 수선비 100, 자동차세 60, 그 외 기타가 50.
그냥 순서대로 입력만 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업무 사용 외 금액이 나오게 되고 감가상각 한도 초과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다 돼서 나와요. 그냥 바로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그대로 업무 미사용분 F4 눌러보세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소득 처분율이 틀려지니까 F4 눌러보시면 업무 미사용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452만 원.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해. 여기서 F4 눌러서 감가상각비. 그런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가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을 할 거고 렌트인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거 자가 맞죠? 내 차. 그러니까 첫 번째 걸로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16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자가인 경우에 자가는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렌트는 우리 기사유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추가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들어가셔서 네,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씩 읽으시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주주이면서 임원인, 이렇게 돼 있으면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임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되고, 가족경비로 200만 원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비교통비를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겠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여비교통비 중에서 200만 원. 그러면 주주라고 보면 배당인데 임원이라고 보면 상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과온합으로 인해 돌려받은 법인세 환급금, 가산금,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지금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환급금은 영업의 수익이 맞아요. 돌려받은 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 이쪽에다가 이자, 환급, 가산금 뭐 상관없어요. 이자, 수익이라고 쓰셔도 되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거죠. 돈 받고 끝난 거니까. 그래서 소득 처분은 항상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7천만 원을 퇴직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퇴직한 임원 B씨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임원의 규정 초과 퇴직금은 송금 불산입 처리해야 되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급여 해주시고 5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뭘로 처리해요? 상여금 지급했으니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개인에 귀속되어 있는 거니까 급여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현금 시재 300만 원을 확인하였다. 그랬어요.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귀속이 불분명하니까 우리 잡손실, 현금 시재 잡손실로 처리할까요? 잡손실 300만 원. 대신에 귀속이 불분명하면 무조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잡손실이 또 나왔네.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200만 원 중 제조물 책임법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50만 원. 그래서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를 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계정 과목은 잡손실. 네, 그래서 잡손실 50만 원. 그런데 누군가한테 줬죠. 누군가한테 줬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 6번으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 1000만 원이 자본 잉여금.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암기. 무조건 외우시고
우리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산입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얼마였죠? 1,000만 원. 대신에 잉여금의 증감이니까 기타로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7번. 네, 기타가 잉여금의 증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이것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이 많은데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을 작성하라고 했고, 문제는 솔직히 조금 쉽게 나왔어요.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서식은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는 세액공제 1번 탭과 당기공제 및 2월 계산 탭을 모두 작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는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 정규직 전환자나 유아휴직 전환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단기공제 발생액에 대해서 2월액이나 소멸액 없이 전액 단기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화면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들어가시고, 일단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목록이 너무 많으니까 컨트롤 F 누르셔서 통합이라고만 검색하셔도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F 누르시면 이렇게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여기에 F4를 눌러볼게요. F4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수도권 내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청년 등 직전 과세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이라고 하는 걸 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얘를 상시 근로자, 자, 이제 볼게요. 다시 F4를 눌러주시면 청년 등 해서 여기 보시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그래서 증가 인원. 그러면 3.08명이 5.12명이 됐으니까 우리 얼마가 늘었나요? 2.04가 늘었나요? 2.04만큼을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년 외는 0.28이 늘었네요. 맞죠? 0.28.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를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치를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 그대로 입력이 끝나신 상태고요.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숫자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두 개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가셔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그러면 앞에 있던 게 그대로 단기분에 불러와지게 되고요. 단기분에 모두 다 공제세액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저장하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또 하나,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하라 그랬죠. 네, 우리 세액공제 신청서 여기에 있어요. 세액공제 신청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러오기, 그리고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데 그냥 바로 저장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자리에다가 제가 계속 법인조정하면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기 있는 공제감면세액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복잡하다. 너무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요령껏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조금 터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5번.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네, 이번 시험 전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입력하라 그랬는데 일주의 액면 금액은 5,000원이었습니다. 일주의 액면 금액 5,000원이고 발행할 주식 총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100만 주 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처음에 여기 있는 만주가 필요해요. 만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만 주로 바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주였다가 여기서 변경이 됐죠. 2만 주로. 그러니까 중간에 만주만큼을 우리가 추가로 증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년 말 주주 내역이라고 있는데 24년 말에 어찌되었든 만주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만주가 있었고 자, 25년 말에 이제 총 주식수가 2만 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만주가 있었고 이게 이제 2만 주로 변경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김한발과 김두발은 4월 18일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만주를 유상증자를 했겠죠. 만주를 유상증자를 했는데 만주를 증자를 하면서 김한발은 5,000주가 만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5,000주를 받은 거고 김두발은 그러면 5,000주에서 만주가 됐어야 되는데 7,000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중에 3,000주를 다시 김세발에게 넘겼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둘 다 5,000주씩 일단 받았고 그 중에 3,000주를 다시 김두발은 세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김두발은 3,000주의 취득일이 일단 김두발은 11월 15일에 주식을 김세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3,000주의 취득일은 24년 1월 1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셔야 되냐 볼게요. 우리 법인조정 2번으로 가시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자본금 변동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본금 변동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기초니까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거 우리 몇 주 넘어왔죠? 만주 맞죠? 그리고 액면은 5,000원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어왔어요. 맞죠? 5천만 원이 넘어왔고 일단 여기까지.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언제냐면 4월 18일 날 우리는 만주를 또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변동사항에 여기에 2025년 04월 18일 날 보통주를 유상증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통주 유상증자 1번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식수는 만주를 증가했어요. 액면은 5,000원이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정해. 이건 왜 프로그램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면 5,000원 단가 쓰고 나면 여기에 5,000원을 써주셔야지만 이게 금액이 계산이 돼요. 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됐을 건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를 종료. 그러면 재계산하고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나오게 되면 전체 만주가 기말에 2만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주들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한발. 구분으로 갔는데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면 우리 여기 개인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쓰셔야 하니까 주민번호가 660813195311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확인. 자, 밑으로 조금 내려놓고 자, 이렇게 일단은 한 사람을 먼저 등록을 할게요. 김두발 이 개인이고요. 69032710821111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김세발 마찬가지 개인이고요. 주민 69111511735526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김한발은 처음에 5,0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5,000주. 그리고
기말에는 만주가 됐어요. 그러면 유상증자의 5천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천주가 증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두발은 처음에 5천주가 있었고 증자에 5천주를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이 친구는 다시 3천주를 양도했죠. 맞나요? 네, 김두발은 3천주를 다시 양도를 했어요. 김세발은 기초 없이 양수만 3천주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차익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한 발, 두 발은 처음에 5천주씩 가지고 있었어요. 5천주씩. 그리고 둘 다 유상증자를 5천주씩 받았고요. 그리고 김두발은 3천주를 양도를 했고 김세발은 그 3천주를 양수를 했어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기본 빨강 색깔 없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양도명세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양도명세서에 김두발, 그 다음에 주식증가자는 자, 양도해서 누가 증가했어요? 김세발. 그쵸? 주민등록번호 6911511735526 해주시면 되겠고, 거주지 코드 대한민국 해주시면 되겠고, 처분일자, 주식에 대한 처분일자는 2025년 11월 15일 날이 되겠고, 이 주식의 취득일자는 2024년 01월 01일입니다. 주식수는 3천주에 해당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두 발이,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발, 김세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는 이제 또 처음 나온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세무사회 시험이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는 계속 그래요. 새로운 거 틀리셔도 괜찮은데 기본적인 것을 조금 정확히 맞추자라는 주의라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를 조금 튼튼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시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